주민이 중심이 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 낭비되는 예산은 줄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여러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도가 있다고 들어보기만 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뭔가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혹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주민 통제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언제, 어디서 최초로 시행되었을까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전통적 예산 결정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 결정 과정을 비교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 예산 결정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 예산을 확정했다면 주민참여 예산 결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해 함께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민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 내지는 동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제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은 아니나 주민 참여를 거치는 일반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은 예산 편성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주민주도형과 예산 편성 한도가 미설정되어 있고 주민이 참여적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주민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의사는 보다 폭넓게 반영되고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의 강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은 제도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발전 과정을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주민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3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권고하며 점차 주민참여 예산 활동이 활발해졌고 2011년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의무화됩니다. 법제화된 후에는 각종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2014년 5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 5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평가 조항을 신설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정의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서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기구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및 주민 의견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우수 자치단체 선정 주기와 세부 항목을 규정하며 주민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는 2017년 202개, 2018년 214개, 2019년 224개, 2020년에는 234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제도의 활발한 참여는 다수 언론의 호평을 불러일으켰고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인 홍보를 펼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동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우수 사례집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해 홍보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홍보를 펼치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우수 사례를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했는데요. 2017년에는 15개, 2018년에는 16개, 2019년에는 24개, 2020년에는 22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를 격려함과 동시에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제로 작용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제안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관내에 깔끔 미방이라는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였는데요. 쾌적한 환경은 물론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앞 설치된 보도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제안으로 보도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결정하는 참여형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는 물론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성동구 주민들은 노후화된 담장과 어두운 골목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 마을 특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응봉동 주택밀집지역에 고보 조명이 설치되는 등 야간 통행 환경이 개선되었고 무학봉 근린공원에는 무학도사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가 제작되며 밝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사업으로 안전과 마을 미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 딱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알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다각적으로 정책 여건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우선 본 제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추진 동력 확보 및 법,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요인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주민과 참여위원회 전문성 부족,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높은 차세대 환경이 구축되며 각종 관련 제도와의 협력 강화를 기회로 삼아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역 특성 반영, 실질적 주민 참여,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 소통 및 협업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획일적인 제도 운영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사회, 지역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어도 1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전담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고 정보를 공개하거나 온 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 부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며 포용적 주민 참여 예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여건상 예산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의 참여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통 및 협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여 주민과 밀접한 읍, 면, 동 지역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예산제도와 공동 홍보를 진행하는 등 열린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길,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과 함께 미래의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